자, 얘들아 잘 봐라. 오늘 이제 우리 어느 부분을 공부할 거냐면 연력학과 관련된 법칙을 공부할 거야. 그래서 연력학 법칙 중에서 물론 우리가 0법칙, 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래가지고 총 4가지다. 4가지라니까 놀랍지? 그런데 우리 오늘 몇 가지 할 거냐면 3가지 할 거야. 첫 번째 뭔가 했더니 0법칙. 왜 열이 이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제1법칙으로서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바로 달아서 2법칙을 설명할 건데 그 2법칙 하고 나면 열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카르노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할 거다. 그런데 3법칙은 언제? 사실 안 해. 알겠지? 3법칙을 하는 경우는 특이하게도 우리 화학에서 엔탈피나 엔트로피, 특히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3법칙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0법칙, 1법칙 오늘 2가지 한다는 거 놓치지 말고 같이 본 내용으로 가자. 자,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부터 한번 봐봐.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연력학이라고 했는데 자, 도대체 왜 연력학일까요? 요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지? 자, 연력학은 별게 아니고 있잖아. 과학자들이 막 조사를 해본 거야. 뭐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에너지들을 막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 있잖아. 뭐 어떤 건 소리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 한 가지 종류의 에너지로 바뀌더란 얘기야. 뭐로? 열 에너지인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결국은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있잖아. 이 열 에너지로 통합되기 때문에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된 거야. 이해하겠지? 그렇다면 연력학에서 우선 첫 번째 자, 제0법칙.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0법칙은 말 그대로 열평형인 거예요. 열평형. 그럼 열평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얘들아 잘 들어봐봐라. 여기에 살펴보니까 잘 들어봐. 여기에 시간하고 있잖아. 이거 뭐 밑에까지 그릴 필요 없겠네.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니까 두 물체를 섞은 거야. 하나는 고온의 물체인 T1의 물체, 또 하나는 저온의 물체인 T2의 물체를 섞었더니 T1과 T2가 합쳐져서 쭉 이동하면서 나중에 평행선을 그리더라. 그럼 이때 잘 봐. 여기 이 평행선을 그렸을 때 그때의 온도를 T 이퀄리브리움의 T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평형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가 무슨 상태다? 바로 열평형 상태더라. 그럼 열평형 상태가 되면 자, 열이 이동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을 보냈지만 나중에 온도가 서로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다. 이게 열평형 상태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연력학 제0법칙과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만 앞서에서 선생님이 우리 비열하면서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지? 맞지? 그래서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그거 다시 봐. 알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 0법칙은 간단히 보고요. 두 번째 뭔가 했더니 제1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제1법칙이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제1법칙은 뭔가 했더니 우리가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러.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 도대체 이게 뭘까? 간단해. 에너지는 새로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해서 그 양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거야. 이해하겠지? 그럼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잘 들어봐봐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나. 뭐냐 했더니 U 플러스 잘 봐. U 플러스 W 이퀄 Q라는 거야. 그럼 Q는 뭔가 했더니 요거는 공급열인 거야. 공급열. 그래서 공급된 열량이고 그 다음에 U가 뭔가 했더니 바로 내부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는 뭔가 했더니 바로 1인데 내부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가 변화되기 때문에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열을 공급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되고 1의 크기도 변한다. 이게 제1법칙의 내용인 거야. 이해하겠지? 그럼 이 1법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 첫 번째 소단으로 뭐 해볼까요? 바로 기체가 하는 일부터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기체가 하는 일.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건데, 자, 어떤 막혀있는 원통이 하나 있고요. 그 원통에 다른 한쪽에 피스톤처럼 이렇게, 그지? 관을 하나 채워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기체를 있잖아. 우리가 뭐를 했다? 가열을 했더니 그 결과 기체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여기 있던 피스톤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 피스톤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감으로써, 잘 봐. 이 피스톤이 밀려나감으로써 이만큼의 뭐가 일어났다? 델타 V라는 부피 변화가 있었던 거야. 맞지?
그렇다면 이 물체의 단면적을 뭐라고 하자? 요 단면적을 편의상 우리가 S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가 움직인 이 거리를 뭐라고 하자? 그걸 우리가 L이라고 하자. 알겠지? 그래서 L이라고 딱 잡았더니 그렇다면 이때 기체의 부피 변화 그리고 그 기체를 움직여주는데 들어간 힘 F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자 기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바로 이동거리 L입니다. 맞지? 그런데 여기에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잘 봐. 뭐를 보느냐면 F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P 이퀄 A분의 F니까요. F는 어떻게 되지? P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을 대신 집어넣게 되면 자 정리해 봅시다. 이퀄 P A L 그게 워크야. 맞지? 그러면 AL이라고 등장했는데 AL이 뭐야? 델타 V가 되죠. 맞지? 그 결과 워크 이퀄 어떻게 구한다? P 곱하기 델타 V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있잖아. 다른 거 없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를 하면 그게 바로 기체의 일의 크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체에 대한 일은 했고 다음 두 번째 뭘 살펴볼까요? 2번으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야. 자,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 별거 아니야. 기체 한 개 한 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맞지? 그럼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로 살펴보자? 그 기체 내부 에너지를 U, 사실은 유니버셜 에너지라고 해서 U를 사용하고 있다. 알겠지?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체 한 개 한 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그렇구나. 기체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곱하기 기체 총 개수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여기 내부 에너지는 EK 곱하기 N이라는 건데 이 K는 어떻게 되더라? 그렇구나. 2분의 3 KT. 맞지? 그리고 곱하기 개수 N인데 이거 손 또 볼 수 있다. 2분의 3에 자 K 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라? K 값은 그렇구나. N0분의 RT였고요. 그리고 N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한 번 더 풀면 2분의 3 곱하기 N0분의 R 곱하기 N을 풀면 어떻게 되지? 그렇구나. N0 곱하기 N 곱하기 T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구를 지워라? 잘 봐. N0, N0. N0가 뭐야? 오, 그렇지. 우리 친구들 대단하다. 요게 아보가드로수야. 이해하겠니? 아보가드로수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몰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보가드로수로 나눠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뭐야? 이건 내가 빨간색으로 적어줄게. U 이퀄 어떻게 된다고? 2분의 3 nRT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내부 에너지야.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가 했더니 그렇군.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서 2분의 3 nRT 형태로 정리가 되는구나. 요걸 기억을 해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앞에 정리해 줄게.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라. 이제 뭘 할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거 설명했지? 맞지? 그러면 우리 일도 계산됐고 내부 에너지도 계산됐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연력학 제1법칙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 연력학 제1법칙하고 항상 관련지어서 우리 변화가 등장하는데 그게 P하고 뭐에 대한 변화다? V에 대한 변화가 등장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P하고 V가 변하는데 이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변하는가 했더니 잘 봐. 첫 번째는 우리가 변하는 방법 중에서 자 여기를 우리가 임의로 첫 출발지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첫 출발지 P1 그리고 V1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변화가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압력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는 거지. 그럼 이런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요걸 정압 변화라고 합시다. 되겠니? 왜? 압력이 일정한 변화니까. 이해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했더니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뭔가 했더니 부피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요런 변화를 뭐라고 하자? 정적 변화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적 변화하고 정압 변화를 뒤에서 바로 먼저 해줄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다음 봐라. 이번에 요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뭔가 했더니 등온 변화야. 이걸 세 번째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잖아. 네 번째 등장하는 건데 요거는 편의상 있잖아. 오늘 설명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뭐냐면 이 물질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단열 변화라는 거 하는 거야. 이건 있잖아. 미적분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그지 다음 강 뒤에서 몰아서 선생님이 해줄게. 알겠지? 그러면 오늘 지금 봐야 될 것이 크게 변화 중에서 정적 변화, 정압 변화,
등원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리할 건데 잘 봐. 우선 1번 뭐부터 해볼까요? 그렇지. 정압 변화가 먼저 나와 있지만 순서를 뒤집자. 알겠지? 그럼 뭔가 했더니 정적 변화부터 먼저 해봅시다. 그럼 정적 변화라는 것은 V 콜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그 결과 델타 V가 어떻게 되나요? 0이란 얘기야. 알겠지? 델타 V가 0이라면 이거 가만히 있어봐. 뭔가 지금 느낌이 있는데 왜? 워크는 어떻게 난다더라? 그렇지. 워크는 P 델타 V이기 때문에 델타 V가 0이면 자동으로 0이 되는구나. 이해하겠니? 그럼 무슨 얘기야? 외부의 일 하나도 안 변해. 안 해. 당연하지. 가열했더니 있잖아. 부피가 안 늘어나니까. 이해하겠지? 그럼 이런 정적 변화의 경우에는 자, 공급한 열량이 전체 뭐로 간다? 공급한 열량이 자, 델타 U로만 가고 워크는 0이 되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지. 자, 그러면 Q 이퀄 델타 U고요. 요걸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 Q 이퀄 델타 U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 봐. 여기서부터 놀라운 얘기가 또 등장해. 왜? 우리 친구들 Q 어떻게 구하니 하면 Q 이퀄 CM 델타 T. 지금부터 그게 아니야. 알겠지? 이게 좀 다른 얘기네. Q 이퀄 뭐가 되는가 했더니 잘 봐. 지금은 부피가 일정하니까 CV라고 합시다. 알겠지? CV고요. N 델타 T. 왜 N이야? 몰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CV는 그럼 뭘까요? 정, 적, 몰, 비열인 거야. 즉 1몰당 얼마만큼 변한다는 몰 비열이 등장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CVN 델타 T고요. 요 값이 뭐하고 같다? 자, 여기에 델타 U 이거 어떻게 나타내니? 그렇지. 델타 U는 앞서에서 뭐라고 그랬어? 2분의 3 NR 델타 T가 되는 거야. N도 상수, R도 상수이기 때문에 변하는 건 델타 T밖에 없다고 생각해라. 알겠지? 그래서 요 값이 성립하는데 양변을 비교하니까 날릴 수 있는 게 있네. 누구? 델타 T를 날리면 되겠구나. 맞니? 그리고 또 N 날리면 되겠구나. 그럼 남는 게 뭐야? 그렇구나. CV는 얼마다? 2분의 3 R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 놓치지 마라. 알겠지? 자, 요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적 변화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 정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 자, 정적 변화의 요약 정리인데 Q 이퀄 델타 U이기 때문에 만약 Q가 플러스라면 U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면 U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Q가 플러스란 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가 가열을 해주게 되면 U가 뭐야?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반면에 이건 뭐야? 냉각을 시키게 되면 그 결과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가 정적 변화인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럼 정적 변화는 돌파했고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가 뭐다? 그렇지. 정압 변화야. 요거는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 정압 변화의 경우에는 P 이퀄 일정하기 때문에 그지? P 이퀄 일정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건 없어.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는 거야. 무슨 얘기가 했더니 이 경우에 있잖아. 잘 봐. 이 경우에 우리가 Q 이퀄 U 플러스 델타 U 플러스 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지? 아, 그렇구나. 내부에서 공급받은 열량은 내부 에너지를 높이고 그리고 일도 하는구나.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요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보는데 잘 들어봐. 이 경우에 요걸 정리해보자. Q는 어떻게 되지? 이게 또 달라. CP N 델타 T. 자, N은 몰수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CP는 뭔가 했더니 정압 몰 비열이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압력이 일정할 때 1몰당 얼마의 비열을 가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정압 몰 비열이라는 거 놓치지 마라. 자, 그래서 CPN 델타 T가 되고요. 요 값이 이제 어떻게 정리됩니까? 잘 봐. 델타 U는 어떻게 되나요? 델타 U는 CVN 델타 T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되니? 여기에 워크가 되는데 워크는 뭐라고 나타낸다더라? PV로 나타내죠. P 델타 V.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일단 요걸 한 번 더 정리하는데 와, 이거는 아직 쓰지 말자. 알겠지? 그럼 뭐라고 나타내더니 앞서 이거 안 쓰고도 있던데 뭐야? 그렇구나.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PV는 어떻게 되죠? NR 델타 T.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지? 그럼 요걸 정리하니까 얼마가 되지? 2분의 5 NR 델타 T가 된다는 거 놓치지 마. 알겠지? 그러면 그게 CPN
델타 t니까 누굴 지울까? 여기서 n 델타 t 지우고 나면 그렇구나. 남는 것이 CP 이퀄 뭐가 된다고? 그렇군. 2분의 5 R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요게 정합 몰 비율이니까 요까지 기억하고 가는 거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자. 얘들아 잘 봐라. 자, 요거 역시 요약 정리를 해보는데, 자, 요약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지? Q 이퀄 델타 U 플러스 워크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이게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야. 그럼 무슨 얘기가 했더니, 그렇구나. 요거 아까 뭐라고 그랬니? 가열하게 되면 그 결과 여기 델타 U 무슨 얘기야?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플러스란 건 뭐야? 밖으로 외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한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냉각이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건 일을 받는다가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일한다는 것은 부피가 팽창한다는 얘기가 되고,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일을 받는다는 것은 뭐였냐면 부피가 감소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있잖아. 우리가 정합 변화까지 살펴봤고, 다음 세 번째로 뭘 하자고? 그렇구나. 등온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등온 변화 있잖아.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다시 해줄게.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 세 번째 봐야겠지? 원래는 두 번째 했는데 있잖아. 선생님 순서 바꿔놨다. 알겠지? 왜냐면 같이 달아서 봐야 될 부분이라서. 알겠니?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뭘 한번 해봐야 되나요? 아니야. 세 번째라고 해야 되지. 그치? 세 번째로서 있잖아. 우리 간단하게, 그렇지. 등온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등온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얘들아 잘 봐. 등온 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T 이퀄 일정한 얘기잖아.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델타 T 이퀄 얼마라고? 0이란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델타 T, 즉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온도 변화 없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델타 U 이퀄 뭐라고? 그렇구나. 델타 U 이퀄 2분의 3 N R 델타 T 였는데 델타 T가 0이니까 0. 무슨 얘기야? 아무리 가열해도 내부에 온도 변화가 없는 경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이때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에 의해서 누가 0이 되니까? 델타 U가 0이 되니까 그 결과 Q 이퀄 워크인 경우가 등장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가 했더니 가열해주면 그 열량이 모두 뭐가 된다? 일하는 것으로 바뀌는구나. 이해하겠니? 그래서 일하는 것으로 변하는데 이때 요거 잠시만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잘 들어. 앞서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 안 하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이걸 P하고 V를 비교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형태가 돼. 왜? 여기가 예를 들어서 2기압이고 이게 5리터였다면 여기 얼마가 됐을 때 1기압이 됐을 때 10리터가 돼야 되니까 이런 반비례 곡선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등온 변화야. 이해하겠니? 그럼 이때 한 1을 구해주세요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봐. V하고 P 그래프에서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뭘 의미하니? 그렇지. 요 넓이가 바로 우리 워크 이퀄 P 델타 V 형태로서 이게 1인 거야. 맞지?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그려지면 이런 형태의 뭐가 그려졌다? 곡선이 그려지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곡선이 됐을 때 요 면적은 잘 들어라. 인테그랄 P 델타 V. 맞니? 와, 이게 뭐야? 적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게 V2고요. 여기에 V1이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니? P의 V 중에서 이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V2, V1이 됨으로써 P의 V1 마이너스 V2로만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분 형태로 계산하는데 그 적분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앞부분에 보면 1에서 이렇게 잘라서 뭐라고? 구분 구적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무슨 얘기야? 구간을 무수하게 나누어서 더해라 라는 방법인 거야. 이해하겠니?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걸 설명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적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올림피아드에도 안 나오고요. 경시에도 안 나오고요. 안 나와. 알겠지? 이런 복잡한 수식을 쓰는 건 고등경시가 아닌 이상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알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있잖아.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건너뛴 거야.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이게 등온 변화인데 이 등온 변화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뭔가 했더니 등온 변화는 수식이 Q 이퀄 뭐라고? 워크야. 그럼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요걸 가열했더니
자, 이게 플러스란 건 무슨 뜻이지?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란 건 무슨 뜻이야? 그렇구나. 부피가 팽창하더라.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다음 요걸 냉각시키면 요게 어떻게 되더라? 부피가 수축, 즉 감소하더라 라는 얘기야. 이게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등온 변화라는 거 놓치지 마라. 자, 얘들아 잘 들어봐봐.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강의에서 있잖아. 단열 변화까지도 했어야 되는데 그 단열 변화는 선생님이 다음 강으로 보냈다고 그랬다. 알겠지? 그래서 뒤에 다음 강에서 하게 될 단열 변화까지 포함하면 전체 제1법칙과 관련된 4가지 변화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조금 자르려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 오늘 배운 내용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지. 그러니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꼭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세요. 연력학은 있잖아. 생소한 수식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고난도 단원이라는 거 놓치지 마라. 알겠지? 그래서 그거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각 바로 달아서 클릭해 주세요. 알겠죠? 머릿속을 약간 정리하신 뒤에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